자, 79페이지부터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기망, 속였어요. 기망을 했더니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빼면 어차피 얘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겠어요?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건인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죠. 만약에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것이 항상 기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 가능하긴 한데 침묵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사람이 뭐하고 있으면요?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죠? 기망이고 그게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냉동실에서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있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살인이냐, 그죠? 살인이냐.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저수지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안 구했어요. 살인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빠진 사람이 아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안 구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살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작위한 살인,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부작위한 뭐가 돼요? 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장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애가 목욕탕에 데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 가지고 뭐죠? 다쳤다. 근데 병원 안 데려고 냅뒀더니 죽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조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방치했다면 물에 빠진 아이를 안 구한 것처럼 뭐란 얘기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할 의무가 아무나 암소리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망, 사기인 것이 아니라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암소리 안 하는 것,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망이고 그래야 비로소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기억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사기냐?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속여보셨죠? 사시면서. 많이 구라쳐보셨죠? 근데 사기로 처벌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기망이 무조건 사기인 것이 아니라 그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사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뭐가 되는 거죠? 사기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구라치고 속이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사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조심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비만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비만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밤에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굉장히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가면 12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먹어요. 먹고 다음날 아침에 또 수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으면 1시쯤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일 수업에서 빨리 자야 돼. 그러면 먹자마자 자빠져 자. 그러니까 막 살이 막 디릭디릭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중이 지금은 이 정도인데요. 한 여름쯤 가면 더 쪄요, 제가.
더 찌고 나서 10월달 시즌이 끝나면 제가 신경을 쓰면 어떻게 좀 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반복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는데 밤에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순대를 팔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아줌마, 순대 맛있어요? 맛있대요. 흐뭇한 마음으로 1인분이 2,500원인데 요만큼 주더라고요. 그죠? 사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TV 딱 켜고 탁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저를 뭐 한 거예요? 기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제가 그 순대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예요? 취소하고 그 아줌마를 검찰에다가 사기로 뭐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기망하는 것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뭐죠?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점 가셔가지고 이모 이거 맛있어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무조건 뭐라 그래요? 맛있다 그러는 거죠. 그거 맛없다 하더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거 있죠. 강의 들으실 때 강사 강의 잘해요? 뭐를 물어봐요, 그거를? 강의 잘하네요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한다 그래요? 잘한다 그러지. 근데 누가 어디 들게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어떻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 강의 잘합니까? 했더니 잘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었더니 들을게 못해. 그래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요? 강의를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고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전봇대나 지하철 아래 뭐 5천만 원 투자하시면 월 200 보장 이런 거 나왔죠. 뭐 오피스텔 사십시오.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훅 땡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왜 안 사는 거예요? 뻔히 사기는 줄 아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월 200 준다를 샀더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50만 원도 안 나와. 사기인가요? 사기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 호텔을 분양하는 사람은 수익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죠. 이거 분양받아봤자 월세도 제대로 못 받지만 한번 분양받으세요라고 말할 미친놈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도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이런 것들은요, 대법원 가가지고 다 무죄 판결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된다, 목이 좋다, 월 얼마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지상정이고요. 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예요? 그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 그 오피스를 분양받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이고, 절대로 누구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뭐라고 할 사람이에요? 잘 될 거라고 할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전에 또 TV 보니까 뭐죠? 궁금합니다. 와인가 그거 보니까 이 노인네가 땅을 사신 거예요. 땅을 사셨는데 쓸모없는 땅이고 사기당했다고 막 나오는 거겠지, 그 안에.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어르신을 데리고 분양한 업자를 갔더니 그쪽에서 떳떳하게 이게 뭔 사기냐고 막 그러는 거겠죠. 그 사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주된 내용이 뭐예요?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하길래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건 오로지 누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땅을 판단하는 문제고요. 그 땅을 판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땅값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안 오른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는요, 당하는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그죠? 바보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그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고려청차를 진품이라고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사기냐?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의. 저도 진품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
진품이라고 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고요. 저도 진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결과적으로 가짜임이 판명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옥션에서 그림 경매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착오이긴 해요. 그거는. 그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지만 뭐는 아닌 거예요? 사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옥션 측도 그것이 뭐라고요? 진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어차피 뭐로서 기망한 거예요? 과실로서 기망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이 뭐예요? 고의냐 과실이냐 문제. 고의냐 과실.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씨름 선수였다가 지금 격투기 선수 하는 애 누구죠? 최용만. 최용만이 돈 빌렸다 사기로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벌금 집행유예인가 집행유예 선고 받았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임이 뭐예요? 유죄임이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릴 때는 갚을 능력도 있고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갚게 되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생각도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의로 기망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최용만. 자꾸 서장훈이 생각나. 최용만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수입도 없었고요. 그죠? 수입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고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고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예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카톡이 왔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대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 이렇게 보내겠죠. 그치? 진짜래. 구라치지 마. 진짜야. 36억 됐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러겠죠.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막, 아싸리 미야. 오늘 학원 안 간다. 막, 그죠? 막, 여기서 끝나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죠. 왜요? 남편이 부인을 모여가지고요.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까지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남자이 쿠라야 기분 좋았어. 뭐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그게 끝나는데 갑자기 말매 그러면 우리 차 바꿀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가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착오를 일으킨 그 배우자로부터 차를 바꿔도 좋다라는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2단의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뭐예요? 부족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인과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망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 때문에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다. 요 세 가지가 뭐가 돼야 돼요?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예요?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다라고 이렇게 보도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야, 저걸 넘어가는 분이 있을까? 이런 싶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뭐 하는 분이 생겨요?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귄 거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2년 됐는데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손바닥만의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이면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딱 붙이면 우주의 기를 흡수해서 머리가 낫고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 딱 붙이면 우주의 기를 흡수해서 허리가 낫고 암도 낫는데요. 심지어는 그거를 자동차에다가 붙이면 자동차가 우주의 기를 흡수해가지고요. 연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뭐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 양반이 37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거 너무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37억을 해먹었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간 분이 많다는 거죠. 저는 거기도 놀랐어. 그래서 나도 한번 뭘 해볼까? 근데 놀랐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에요. 진짜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그런 거 나오면 기자가 마지막에 마케팅 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막 뒤집어 쓰고 막 읽었잖아요. 그죠? 경찰 앞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 물어봤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기자한테 그 사람이 진짜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의해야 되잖아요. 과실로 기망했으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기가 되려면 자기도 그것을 붙여봤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얘기했어야 뭐가 돼요? 사기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게 믿고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실 때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돼. 이게 뭐냐면 날 속이지 않고 남 속이려고 하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거울 보고 어떻게 해요? 나를 팍 속여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게 만들어야 남 속이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걸리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처벌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진짜 선량합니다. 사기칠 것 같은 놈은 사기 안 쳐요. 왜요? 사기 쳐봤자 안 믿으니까. 그죠? 얼굴이 진짜 선량하고 진짜 뭐 이렇게 뭐죠? 막 신심이 막 충만한 듯한 이런 분위기로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 놈도 그런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은 어제까지는 뭐 구라였는데 오늘 만나보면은 완전히 얘는 지가 한 거짓말에 넘어 굳게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자식 너 구라잖아 그러면 아니야 진짜야 막 이렇게 막 우기는 막 이런 식 그런 사람이 뭐죠? 사기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기에 의한 사람들이죠. 교재 보시면 의인 나와 있고 요건에서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핵심 판례가 나와요. 핵심 판례를 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다섯 번째 줄게요. 자, 보세요.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는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어떻게 해요? 묵비하여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제가 땅을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1억 5천에 팔래요. 그랬을 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해줄 뭐는 없는 거예요? 고지 의무는 없는 거죠. 그죠? 고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1억짜리를 1억 5천에 매매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기망이 아니고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했어요. 자, 이건 기망이 맞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3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망이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이 서로 뭐라 하더라도요, 기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은 거죠. 그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란 얘기죠? 사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 판은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묵비했어요? 침묵했어요? 가격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암수리 안 하는 것은 기망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첫 번째 판례는 요 비난 가능성 위법에 관한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단순한 과장 광고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측에 두 번째 판례인데 두 번째 판례는 여기다 좀 메모할게요. 고의 옆에 밑에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가해 의사는 불필요. 다시 말하면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으로 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두 가지의 고의만 필요한 거고요.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 라는 고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킬 때는 1단계의 고의,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일으키겠다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요놈한테 손해를 끼쳐야지 가해하려고 하는 가해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자, 이 판례는 뭐냐면 유명한 판례죠. 백화점에서요 옷을 팔아요. 옷을 파는데 이게 원래 가격이 15만 원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5만 원이라고 써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그래서 백화점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할인해서 뭐죠? 5만 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게 뭐예요? 변칙 세일인 거죠. 할인하지도 않으면서 할인한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뭐죠? 변칙 세일이고 이것이 사기냐? 이 문제죠. 보자고요. 기망이죠? 그렇죠? 위법해요? 위법하죠.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물어볼 때 아 이거 얼마요? 안 물어보고 또 깎지도 않는 이유는 백화점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잖아. 근데 걔네가 우리를 뭐 했어요? 속였으니까 비난할 것이고 따라서 뭐예요? 위법한 거죠. 고의 할인 안 하면서 할인한 것처럼 뭐죠? 속여서 아 할인하는구나라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옷 주세요라는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뭐가 있는 거죠? 2단의 고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왜 그랬냐면 결국 고객들은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구입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죠? 동의 안 하세요? 그죠? 다시 한번요. 5만 원짜리를 뭐예요? 5만 원에 구입하는 거니까 할인을 못 받았을 뿐이지 뭐는 없는 거예요? 손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백화점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 팔리니까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해요? 판매 촉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 뭐죠? 사기가 아니다. 왜요? 소비자들은 하등의 경제 손해가 없었으니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가해 의사는 뭐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백화점 측에 뭐 어떤 의사가 없었더라도 가해 의사가 없었더라도 가해 고의가 없더라도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사기가 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논점이 많은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보시고 효과 해가지고 나온 효과는 강박까지 한 후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84페이지부터 요건이 나와요. 정리를 해보죠.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이 강박이라는 말 뜻이 원래는 해야 악을 고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는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협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기는 민법도 사기고 형법도 사기죄예요. 강박은 민법에서는 뭐예요? 강박이고 형법에서는 협박죄예요. 이게 법에 따라서 뭐가요? 용어가 다른 거니까 그냥 강박은 뭐라고요? 협박으로. 그래서 협박을 했더니 상대방이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뭐가 돼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요건은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강박은 침묵으로도 뭐예요?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그러겠단 말이죠. 저는 손만 뻗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봐요. 빤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사람 살려 그러겠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봐요. 그때 이 양반이 200만 원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봐요. 300 하길래 손을 딱 뻗었다. 그러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 나를 안 꺼내줄지도 모른다라는 뭘 주고 있는 거죠? 공포심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도 때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박한 것은 일단 보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협박을 했으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협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협박, 강박과 반사회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요.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 것을 판단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경우에는 이때는 무효예요. 자, 이런 문제죠.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뭐예요? 때리겠다는 뜻이죠. 강박이 있었죠. 저는 두드려 맞을까 봐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짱골 굴리는 거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주지 말고 몸으로 때울까? 막 이런 생각, 그죠? 그러다가 몽둥이를 보니까 들게 아플 것 같아서 3만을 줬다면 그것은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이 칼에 딱 들어왔는데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데 거기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놈은 또래인 거죠. 그죠? 목에 칼 들어왔으면 꼭 주고 싶은 거죠. 주머니에 3만 원 없으면 원통에 죽겠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을 디민다,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 무효일까요? 이게요. 반사회적인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무효인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자, 우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의사 능력이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고 했죠. 그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줄지 말지를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이 칼이 들어온 순간 저는 마치 무엇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박탈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박이 있고 이것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요 위법이 비난할 정도 이어야 한다는 점은 사기와 같아요. 다만 우리 판례는 요 위법에 대해서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한 강박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안 갚으면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안 갚으면 네 딸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뭐가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행위 수단이 정당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고소 고발을 말해요. 돈을 빌려주고 안 갚길래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그 자체는 뭐예요? 정당한 거죠. 왜요?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국가를 통해서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뭐 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무릎 꿇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길래 자식아 그러면 1억 가지고 안 되지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에서 돈을 더 뜯어내면 그때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지금은 간통죄 폐지됐죠. 그죠? 폐지됐는데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놈이 간통을 저질렀어요. 간통을 저질렀다가 그 여자분의 배우자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하는 거죠? 간통죄는 뭐죠?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제발 고소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뭘 주게 돼요? 합의금을 주게 되는데 얼마를 줬냐면은 4억 2천인가? 4억 4천인가를 줬어요. 4억 2천인가 말이에요. 4억 2천만을 줬어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부정한 이익이라면 위법한 뭐가 되겠어요? 강박이고 그 합의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통했다는 이유로 4억 2천 정도 뜯긴 것을 우리 판례는 부정한 이익으로 봤을까요? 정당한 이익으로 봤을까요? 정당한 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죠?
간통해가지고 많이 뜯겨도 국가가 뭐 하자면 구제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4억 2천을 뺏기든 42억을 뺏기든 그것은 뭐예요? 정당한 거니까 뭐죠?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죠? 간통죄가 없어지면 남자가 좋은 거죠, 여자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결혼 안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재미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탐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간통죄를 처벌할 때 우리 신랑이 지금 장미 여관에서 불륜을 벌이고 있어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왜? 범죄니까 간통이. 112 전화해가지고 경찰관이 우리 신랑이 지금 장미 모관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5분 만에 도착해. 5분도 안 걸려. 왜요? 경찰관들도 재밌거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인데 맨날 술 먹고 싸움하고 막 이런 일만 처리하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간통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현장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의 활력이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찰차에 삐오 하고 그냥 막 과속해가지고 가는 거죠. 과거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경찰관이 안 와요. 그잖아요. 이제 간통이 뭐가 아니라고요? 범죄가 아니니까 신고해도 누가 안 와요? 경찰이 안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려면 그걸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누가 입증해 줬어요? 경찰에서 입증해 줬는데 지금은 뭐죠?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설 탐정 제도가 도입돼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고소고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협박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도 어떤 고의해야 되겠습니까? 2단의 고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웃기는 이 자식아, 그래 인마 나 대가리에 피를 찍고 다닌다 자식아 막 이럴 텐데 그 양반은 진짜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서 외출을 못했고요. 또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관적으로 뭘 느끼고 있는 거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도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개를 저는 크든 작든 다 무서워요. 요따만한 개도 무섭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강아지 같은 걸 끌고 타시면 아파트에서 저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여자분들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머머머 이러면 이제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할 테니까 그냥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집들이 같은 데 가면은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주인한테 너 좀 개 좀 묶고 나라 그러면 이 자식들은 안 묶고 나요. 괜찮아 안 물어. 근데 내가 들어가면 이놈은 저를 알아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으르렁거리고요. 저만 그리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따만은 치아가지고도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협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물어버리고 짜식 이럴 텐데 저는 뭐죠?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협박 자체가 뭐예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참고로 그래서 저는 개를 2마리나 키웁니다. 개를 너무 무서워하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요 학교 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정신과도 한번 가볼까도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누가 이제 개를 키우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 2마리를, 요 조업만 할 때 제가 집에 2마리를 들여왔어요. 근데 그놈들만 안 무서워. 다른 개들은 여전히 뭐죠? 무섭더라고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뭘 봐야 돼요? 효과를 봐야 돼요. 효과 이제 교재 81페이지 하단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교재 나오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고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넘겨보시면 82페이지 제3자가 사기란 경우가 나와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사기친 놈, 병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누가요? 상대방이 뭘 보게 된다는 거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자유롭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어요. 언제만 취소할 수 있냐면,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더 첫 번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갑한테 사기 강박을 쳤을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피용자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죠?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다. 크게 뭐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원이 사기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예요? 대리인이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거란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한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 한 건데, 이것도 좀 일단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대리인서 공부하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3자가, 피용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다. 피용자는.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82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가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 판례는 복잡한데, 자, 요런 세 번째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울게요. 세 번째 판례. 원래 사기당했으면 착오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본 전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판례.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조카가 찾아왔어요. 작은아버지, 저 이번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어디 그랬더니 대기업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거나 삼촌 입장에서 아이고 자식 잘했다. 너 때문에 형님 기분 좋으시겠다. 우리 맥주 한잔 해가지고 집에서 뭐죠? 맥주 한잔 마셨더니 요 가을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삼촌 저 이번에 취직했는데 회사 다니려면 신원보증을 누가 서줘야 된대요. 신원보증 좀 서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삼촌 입장에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그거 내가 당연히 써줘야지 해가지고 서류 가져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 도장 찍기로 쓰는데 해가지고 뻥뻥뻥 찍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이름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뭐예요? 갑이 뭘 해준다고요? 신원보증을 쓰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지 같은 놈이 취직한 게 아니라 러시앤캐시에서 대출 받는데 뭐 한 거예요? 연대 보증하는 서류에다가 뭐죠? 도장 이름을 써준 거더란 말이죠. 이해 보시죠? 이해 보시죠? 자, 그럼 이것이 명백히 뭐이긴 해요? 착오이긴 한 거죠. 그죠? 이 양반은 보증 쓰려고 신원보증 쓰려고 했는데 뭐예요? 연대 보증 쓰게 됐고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했고 명백히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따라서 무엇을 이유로는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사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신원 보증하려다가 뭐 한 경우에요? 연대 보증 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무엇은요?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론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삼촌은 기본적으로 보증 쓸 마음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신원보증이 아니라 뭐요? 연대보증이나 보증의 종류의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비난할 수가 없다 정도. 왜요? 삼촌에게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 복잡하게 나와 있고 판례까지 나와 있지만 일단 기억한 것은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아시면 돼요. 85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대표 예제.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다. 그럼 이거죠. 갑이 아니라 뭐예요? A고 사기친 놈이 병이 아니라 뭐예요? C고 상대방이 을이 아니라 뭐죠? B인 거죠. 그죠?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B한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팔렸고 뭐까지요? 등기까지 이루어졌죠. 그죠? 옳은 걸 찾는데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D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니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도 D가 선이니까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시 말하면 D가 선이라면 A가 B를 매매 계약을 취소하든 취소하지 못하든 뭐 할 바 없는 거예요?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취소할 수 있더라도 자기에게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답은 뭐예요? 옳은 건 2번인 거예요. 2번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고요. 알면 민법은 굉장히 뭐죠?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